오늘 나갈 차례가 271페이지입니다. 책 다 끝내도록 하죠. 오늘 이의와 보칙 나와 있는데 이의 신청에서는 중요한 건 없는데 잘 내진 않습니다. 이의라는 것은 등기관 결정 처분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에 부당함에 대해 시정할 때가 이의 신청인데, 이의 신청할 경우는 절차에서 보게 되면 먼저 어디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의 신청 첫 줄 보니까 어디 하라고 나와 있나요? 관할 지방법원이죠. 이의 신청 지방법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의 신청서 제출은 신청서의 경우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로 갑니다. 달라요, 서로.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하시고 지방법원에 하는데, 신청서를 내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입니다. 왜 등기소를 내게 했을까? 이유는 등기관이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을 경우에 크게 둘로 나누면 돼요. 등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 못하는 게 있고. 그럼 등기관이 한번 걸러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별거 아닌 건 등기소 내에 털어버리고 등기관이 해결 못하는 것만 위로 올리라는 뜻이 숨어 있다 보니까 등기소를 거치는 것이 방법이 되고, 언제까지 하느냐 정해진 기간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몇 개월 몇 년 이런 기간은 없습니다. 이의 신청할 당시에는 나중에 새로운 사실, 그 다음에 신중으로 인청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으로만 이의 신청함으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또 이의 신청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들어오게 되면 효력상에서는 등기사무가 계속되느냐 정지되느냐인데, 등기사무는 계속이 되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행 부정지인데, 요거로 문제를 잘 내고, 이의 신청할 자격은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시길 바래요. 이의 신청인의 경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이꼬로 등기 신청인으로 이해하시면 답이 좀 빨리 나옵니다. 요 예외 규정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5월달쯤 올 테니까 지금은 이의 신청인은 누구라고요? 등기 신청인으로 기하고 들어가시면 답이 좀 쉽게 떨어질 겁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제출한 데서 신청서를 등기소죠. 그럼 등기소 누가 받을까? 등기관이 받겠네요. 책은 줄 쳐드릴게요. 그냥 흐름을 잡은 다음에 열심히 줄 치세 있다가, 등기관인데 입장에서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정된다는 얘기는 등기관 해결할 사항을 인정된다고 표현한 것이고 해결 못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등기관 스스로 상당한 처분을 할 권리가 인정이 되므로, 만약에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등기를 안 해줘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경우는 등기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실행 후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경우는, 실행 후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각하사유 중에서 29조 1호가 뭐였었나요?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 요 두 가지는 절대 무효인가요? 예. 직권 말소할 수 있나요? 예. 그럼 두 가지 직권으로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등기관이 행하는 처분입니다. 반대로 이의가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등기관 해결 못하는 사유들은 3일 안에 등기관 의견서 첨부해서 사안을 지방법원으로 보내면 끝나는 것이 등기관의 업무고, 해결 못하는 게 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결정을 또 해줘야 돼요. 지방법원 입장에서는 이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기각결정 내립니다. 사건 빠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할 때까지 등기사무가 계속이 돼요, 정지가 돼요? 계속이 되죠.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등기 실행이 안 돼서 이의가 들어온 경우에 이 등기 할까 말까 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자가 등기를 먼저 신청한 경우 순위가 뒤바뀌어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인 명의로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등기법에 나온 유일한 명령형 등기입니다. 이게 쭉 흘러가는 기준인데,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책 들어가서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줄 치시면 됩니다. 의에서 보게 된 맨 꼭대기에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하실 것?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첫 줄에. 하지만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서 신청서는 등기소로 가요. 그 두 개만 줄쳐 놓으시고 내려와서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신청 금지란 말은 결정 처분 시가 기준이 되므로
나중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의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등기관 조치란 말에 따라 보는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할 권리가 있고 이의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3일 안에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한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밑에 기여권이에요. 이미 맞춰진 등기에 대해서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와 2호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겁니다. 인정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소한 사유를 나중에 지방법원장 보고하면 끝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권 말소할 사유는 직권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이번 지문처럼 법원으로 3일 안에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집행 부정지란 말에 따라 보는데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등기사무 정지가 되느냐 계속하느냐. 등기사무는 계속되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6번만 줄쳐놓으시길 바래요. 처분 전에 가등기 및 부기등기 명령이란 말 나왔는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가등기에 놓게 되면 순위 밀릴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부기등기도 순위 밀릴 이유 없다 보니까 순위 지켜주기 위해서 명령을 하기 명령하는데 언제 명령한대요? 결정하기 전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예규 박스 안에 이의 신청인에서 중간에 빨간 박스 안에 또 제2조 나온 거 있죠? 네, 그 박스 그걸 풀어야 돼요. 칠판 잠깐 보시게 되면 이의 신청인 누구로 이해하셔라? 등기 신청인이죠. 요걸 잡고 들어가시면 그 박스가 풀려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등기는 누가 신청한 등기인가요? 집 산 사람은 채무자고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 등기 신청이 맞아요? 맞잖아요. 신청한 사람이니까. 그럼 신청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 상속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 상속인. 상속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신청인이니까 상속인 아닌 사람은 신청인 아니잖아요.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없다가 되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요. 세 번째도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데 저당권을 양도할 경우에 설정자 동의 받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안 받아도 되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니까. 양도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저당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저당권자와 양수인이에요. 그럼 저당 설정자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저당권을 팔아먹을 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먹어서 병이란 자에게 저당권을 양도한 경우는 을로부터 병에게 저당권이 이전 등기돼야 돼요. 이전 등기할 때 이 등기의 신청인이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인의 경우는 을하고 병이 되겠죠. 즉 저당권자와 양수인 두 명은 신청인이에요. 네,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겠지만 설정자 입장에서는 등기 신청인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뭘로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지느냐? 등기 신청인 잡으시면 이게 오히려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각하사유를 풀어야 하는데 등기 말소 신청에 있어 등기법 제57조 소정에 이해한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한계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각하사유가 총 몇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11가지가 있더라. 11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관할 위반이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죠.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줘요. 하지만 같은 각하사유를 할지라도
3호부터 11호까지는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럼 이 두 가지는 이의 신청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이의 신청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9번째 구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아홉 번째 사유는 이건 소송으로 해결할 일인 거지 이의 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각각 사유 11개 중에서 등기 끝난 이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서류가 빠진 거예요. 필요한 서류 빠진 것을 각하하는 요건 9번째 사유이지 1호, 2호가 아니다 보니까 요건 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가볍게 봐도 될 것 같고 요즘에 시험 나오게 되면 과거 기출 문제가 주로 이거로 물어봤어요.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이의 신청인은 누구다? 등기 신청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일단 넘어가시게 되면 보칙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쭉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표시의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표시의 등기는 294페이지인데 먼저 표시의 등기에 대해서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대장과 등기가 반드시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운영해 보자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 등기죠. 소유권은 항상 선, 등기, 후, 대장 순이에요. 그럼 우리 집을 사거나 땅을 샀을 때 어디부터 먼저 하시고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거꾸로 토지에 관한 내역이나 건물의 내역이 바뀌게 되면 순서는 역으로 가요. 선, 대장, 후, 등기입니다. 소유권의 불일치가 발생했더라. 그럼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해야 돼요? 등기 보고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고 토지나 건물 내역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대장 보고서 등기를 정리하는 순서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바로 등기와 대장과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의의는 생략하고 오른쪽에 이제 토지 표시 등기에서 토지 등기부 나오는 사항 나오는데 법제 34조에 규정하기를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은 표지부에 다음의 사항 기록한다 해서 먼저 표시번호 나오게 돼 있고 접수 연도를 나오게 되며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나오는데 여기 가기 전에 먼저 볼 것이 221페이지 221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보니까 여기가 요만큼이면 되겠다. 거기 보시니까 이제 신청 의무 있다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강제사항이 토지나 건물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멸시 있을 때는 몇 개월에 신청하시고 1개월 내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배운 게 있고 밑에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일 때는 60일 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배운 기억나세요? 표제부 등기는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소유권 등기는 60일입니다. 배운 게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확인했으니까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제 등기하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295페이지에서 먼저 2번에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란 말 나와 있죠. 읽어보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을 하는 등기는 표지부 표시사항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단순한 변경을 반영하는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와 표지부 표시사항의 변경 외에 등기부의 개설, 폐쇄가 수반되는 분합 등기가 일단 나오는데 분합은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안 되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하고 뒤에 가서 멸실 등기만 찾아가면 될 텐데 일단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 등기할 사항은 먼저 나온 것이 아까 표시번호 기재할 것이고 접수 면허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목하고 면적이 나올 것이며 마지막에 등기 원인까지 나와요. 이런 사장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밑에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에서 의의 보니까 토지 표시 변경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는 소유권자가 몇 개를 신청하시래요?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변경이 있을 때 이 변경 등기를 다른 말로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는 1개월 내 소유자 신청한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볼 건 없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분합 등기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한 장, 두 장 넘어가세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303페이지에 토지의 멸실 등기란 말이 나올 겁니다. 토지가 멸실했을 때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멸실 등기하시고,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 사유고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멸실 등기란 사유는 여기다 써야겠다. 옆에다가 멸실 등기의 경우는 일단 토지가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라는데, 멸실이 있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마찬가지로 1개월내 등기 신청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죠? 과태료 부과하진 않고 전부 다 표제부 등기다 보니까 여기도 주등기 방식이며 여기도 언제나 주등기예요. 주등기로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토지가 멸실할 경우에 그러면 땅주인 입장에서 토지 멸실한 사실을 알을까요? 알을까 뭘까? 그럼 옛날로 돌아가서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하라고 통지해 줘야 한다. 그럼 통지받은 소유자 90일 내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배운 기억은 나세요? 그럼 토지가 멸실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소관청이 알려주니까 소유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1개월 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의무규정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토지 소유자 입장은 알고 있을 것이고, 반대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토지 멸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토지를 담보자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토지가 바다가 돼버리는 사실을 저당권자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멸실 등기할 때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멸실 등기하는 뜻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 멸실을 통해서 보험금 등이 나오게 되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담보자분 토지가 없어졌는데 채무자에게 채무자 돈 좀 갚아 그러니까 채무자가 씩 웃고 말아요. 돈 갚으려니까 씩 웃어요. 또 돈 안 갚으면 일단 경매 실행하다 그러니까 맘대로 해 그러더라고. 등기부를 열어보니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폐쇄가 돼가지고서. 이를 모르고 넘어가 권리를 피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1개월 이내에 권리자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될 텐데, 그래서 교재에서 보게 되면 토지가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 신청하시고 1개월 내시게 되면 과태료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멸실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는 폐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없어지게 돼 있다 보니까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피해볼 우려가 있어서 3번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 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통지받은 자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거기까지 보시면 될 텐데, 시험 내게 되면 실제로는 몇 개월에 하나 정도면 안 물어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가 바뀌던 멸실하던 몇 개월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1개월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토지개발 사업 등기는 보실 필요 없고 건물 표시의 등기인데, 건물 등기부 등기사항 읽어보니까 박스 안에서 40조에 일단 표시번호 나올 것이고 접수 면허를 나올 것이며,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건물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건물 번호 기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할 때 대표적인 건물이 한옥집 그렇게 기재하시라고 했었고,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기재할 것이며, 부속 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 건물에 대해서 종류, 구조, 면적 기재하고 등기원인, 도면번호만 따라 붙는데, 위에 거는 토지이고 이제 건물을 적게 되면 건물 등기할 사항도 거의 비슷해요. 건물 등기할 사항의 경우는 일단 건물 등기 용지에 똑같이 표시번호 나올 것이고, 또 나올 사유가 접수 면허를 나올 것이며, 건물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건물 번호가 있어 번호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 기재할 것이며, 부속 건물 있으면 적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하고 도면이 있는 경우에 도면 첨부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단데,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내역,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바뀌는 경우도 이게 따라오겠네요. 이제 그럼 건물 표시 변경이 있는 경우, 건물 표시에
변경하는 경우 아직 안 배웠지만 몇 개월 내야 될까? 소유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1개월 내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이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라 붙는 거예요. 큰 틀은 똑같이 가되 과태료가 따라 붙어 있지요. 아직 안 배웠지만 멸실등기도 몇 개월 신청을 할까? 건물이 멸실한 경우도 1개월로 갑니다. 멸실등기는 토지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이 건물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멸실등기가 하나는 건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일부 멸실은 변경등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이때도 멸실등기래요. 대상이 두 가지예요. 토지 멸실등기는 한 차례밖에 없지만 건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부가 있을 때에도 멸실등기 하는데 다시 줄은 쳐드릴게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신청할 의무 규정이며 1개월 안 하게도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저거랑 건물 주인 입장에서 그럼 1개월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배워도 모르는데 안 배워서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를 경우 등기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이 소유자를 대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주인을 대신해서 멸실등기 해줄 수도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1개월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는 얘는 소유권자 신청하는 건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는 1개월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규정이에요. 지체 없이 가되 신청 안 하게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두 개 구별하시면 돼요.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1개월로가 되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니까 조심해서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책 들어가서 페이지가 305페이지 보니까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에서 밑에 의의는 건물 표시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토지의 경우는 과태료가 없지만 여기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것만 추천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2, 3번은 생략.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건물의 분합도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두 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 312페이지에서 건물의 멸실 등기라는 게 나와요. 건물의 멸실이란 건물의 소실, 붕괴 등의 사유로 한 개 건물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에 건물의 부존재의 경우에도 멸실 등기를 하게 된다. 찾으셨나요? 하지만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이 아니라 변경 등기라 그래서 토지는 멸실 등기 사유가 한 차례밖에 없어요. 어떤 거밖에 없더라? 전부가 멸실한 경우밖에 없지만 건물의 경우 두 가지예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부가 있을 때에도 멸실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절차의 경우는 밑에 내려와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개월 내 등기 신청하여 의무 규정이고 위반 시에는 토지와 달리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따라붙은 말이 건물 소유자 1개월 안 하게 되면 이때는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요. 3번은 생략하고 오른쪽에 3번 4번 생략하고요. 4번 아까 3번 4번 똑같은 규정이니까 생략하고 5번이 한편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찾았죠? 요건 소유자 신청하되 몇 개월인가요? 지체 없이 1개월이 아니라고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가 따라올 것이고 지체 없이 안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차이 나는 게 문제예요.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이고 1개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두 개의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되겠네. 우리 221페이지 배울 때 토지나 건물이 변경이 있다거나 멸실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1개월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억나세요?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과태료가 돼. 이거를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지금 다 묶어서 옛날에 배웠던 거 지금 풀어놓은 것뿐이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이쪽은 잘 내진 않아요. 가볍게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하시길 바라고 구분 건물 등기 대지권 등기 파트는 여기는 5월달에 볼게요. 책에 좀 산만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5월달에 볼 테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등기 넘어갑니다.
가시면 이제 권리 등기는 다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권리 등기는 시험에 많이 내기 때문에 페이지가 334페이지부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권리 등기 파트에서 한 6개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하면은 등기법을 잡았단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각 등기마다 특징만 좀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먼저 나온 것이 이제 등기부 갑부 알고 등기할 사항 나오는데 여기는 표제부 등기 사항 배웠고 이제 각부 등기할 사항 나옵니다. 법제 48조 보니까 밑에 법조문 박스에서 등기관이 갑부나 을구에 등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해서 나온 게 순위번호 나올 것이고 등기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그 등기 제목이에요. 소유권, 보존, 저당권 설정 등 목적이 될 것이고 접수 면허일과 접수번호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접수번호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표제부에는 접수 면허일만 나와 있지 접수번호 있어요? 없죠. 표제부 접수번호가 안 들어가요. 갑구 을구만 들어갑니다. 여기 안 들어간 이유는 앞서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한다는 게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어떤 등기가 선순위입니까? 쓰일 때 쓰이는 번호다 보니까 표제문 권리가 없잖아요. 그 순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갑고 을구만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문제되는 것이 표제부 등기상 물어보게 되면 답은 항상 접수번호 답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수번호 어디만 나온다고요? 갑고하고 을구만 나옵니다.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그다음 원인은 옆에 써두세요. 원인의 경우는 여기로 간단히 써야지. 원인과 연호를 적을 당시에 큰 틀이 법률 행위이냐 법률 규정이냐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을 나눠서 법률 행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가 되겠죠. 그럼 매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약일자가 원인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매매를 적게 되면 원인은 매매, 날짜는 매매, 기약일, 교환일 경우도 교환기약일, 증여도 증여계약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도 전세권 설정 기획 다 기획일자 원일자 되는 것이 기본 취지인 반면에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전부 다 물권 변동이 발생한 날짜가 원일자로 바뀌어요.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 상속은 언제 주인 바뀌어요? 상속 개시일자죠. 개시일자가 원일자 되는 것이고 수용은 수용 개시일자. 경매는 대금 완납한 날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판결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확정 판결을 이렇게 적어 좀 내는 것이 기본 취지인 반면에 하나 더 봐야겠네. 그러면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하면 취득하네요. 그러면 날짜 언제 적어야 될까? 등기한 날이 아니라 점유 개시를 소급해야 되니까 점유 개시일자가 원일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했잖아요. 취득한 날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니까 주인밖에 날짜 점유 개시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요걸 취지를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이고 나중에 7월, 8월, 9월 문제 풀을 때 참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를 시효 취득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일자는 시효 기간 기산일자이다. 맞잖아. 점유 개시일을 시효 기간 기산일자. 너무 어려웠나 말이? 예. 시효 기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산일자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다 보니까 말 바꾸는 거 넘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문제다 보니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날짜가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기본 취지가 될 것이고. 네, 5번에 권리자를 적으라만 나오는데 권리자가 관한 사항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권리자를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하고 명칭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부동산 등록번호하고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라 나와 있는데 자연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록번호 똑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넣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특이한 사유예요. 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나와 있는데 법인 등기 신청을 누가 할까? 법인 등기는 대표자가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부에 나오느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대표자와 관리인 등기부에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하니까 법인은 대표자가 등기부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만 대표자와 관리인 등기부에 나오는 겁니다. 외울 건 아니고 내가 주택은행가 돈을 빌리게 되면 채권자 한국주택은행까지만 등기해야지 주택은행 사장 이름 안 나옵니다. 대표. 그럼 궁금하면 어디 떼봐라. 법인 등기부 떼보란 얘기예요. 법에는 법인 등기부가 있나요? 대표자가 등기상이다 보니까 거기 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질 않는 거예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법인은 법인 등기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대표 확인하는 얘기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두 개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의 경우에 권리자 2인 이상의 경우, 즉 공유의 경우는 지분을 기록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때에는 합의는 지분이 있더라 없더라. 지분은 있어요. 지분이 없는 건 총유고, 예, 공유 합의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면 합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분을 처분 못하니까 합의는 지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요거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인데 이 등기한 사항에 대해 권리가 바뀌는 경우에 권리 변경하게 돼 있는데 권리 변경 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가 실행된 이후에 요게 조금은 중요합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한 이후에 전세금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있는 경우, 이자가 바뀌는 경우, 존속 기간이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뭐 지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등등 공유 합의로 바뀌는 경우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게 권리 변경 등기인데 한 해 사례로 이자가 바뀌게 되면 기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겠죠. 기분 좋은 사람이 등기 권리자 입장, 기분 나쁜 사람이 등기 의무자 입장. 그럼 이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득보는 자가 있고 피해 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독이 아니라 권리 변경은 공동입니다. 공동 신청할 등기인데 신청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청 의무. 신청 의무는 크게 잡을 때 우리 앞서 배울 때 221페이지에서 또 넘기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또 넘기면 아까 봤잖아 또 거기. 자, 221페이지에서 토지나 건물의 표제부 등기일 때는 아까 1개월 내라. 기억나세요? 소유권 보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60일 내가라. 그거 외엔 신청은 없다 그랬어요. 그거 외엔 신청은 없으니까 권리가 바뀌었다고 신청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권리가 바뀌고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이라는 얘기 등기 의무자가 있을까요? 있겠죠? 같이 가니까 그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경우는 내야 될 서류,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는 내고 인감은 낼 필요 없다. 거기 요것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건 앞에서 문제 낼 부분이니까 이거 간단히 그냥 공동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등기 실행 물어봅니다. 등기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권리 변경할 때 원칙은 이해관계가 없게 되면은 보기 등기 원칙이에요. 보기 등기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할 당시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느냐 첨부하지 않았느냐 보고 따집니다.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등기 실행 방식은 보기 등기로 가고 없으면 조등기로 갑니다. 그럼 보기 등기로 갈 경우 옛날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란 말 썼는데 붉은 선으로 지운다. 붉을 주자 집어넣어서 주말 그런 거예요. 주말 뜻은 뭘 줄임말이라고요? 붉은 선을 지운다. 요걸 한국어식 표기고 일본어식 표기가 주말이란 말을 써요. 2012년까지 나 주말 그랬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냥 주말 뜻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고? 붉은 선으로 지웠다. 영어로는 일본말로는 주말 이렇게 표현했고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 영어로는 영어로는 그냥 위크엔드라 그래요. 자. 오늘이 주말 아니에요?
영어로 위크엔드 아니에요? 아니 뭐 법률 용어가 좀 어려우면 영어라도 잘해야지.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요번 주말 지우게 돼 있고 농담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붉은 선을 지우지 않는데 이걸 물어봐요. 문제에선. 이걸 물어보면 요령 암기하는 요령은 요령건 아니고 이 부산 서면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 있나요? 이쪽에 나이트클럽 유명한 데 있어요? 아이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빨리 얘기해봐. 어제 만났잖아 우리. 자, 나이트클럽 물 좋은 시기가 언제? 주중이 좋아요? 주말이 좋아요? 주말에 물이 좋죠?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는? 부킹이야. 부기 춤추러 가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부킹하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비록 몰래 갈지는 여기서 승낙 받고 간다 그래야 돼요. 하나만 외워야 될까? 정반대 관계니까 하나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승낙 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묶어 보세요.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고? 부기 등기고 옛날상 붉은 선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 반대로 하면 되니까 옛날상 지워서는 아니 되니까 외울 거 외워야 돼요. 승낙 받아서 부기 춤추러 언제 가자? 주말에 갑니다. 요걸 문제 내는 게 문제예요.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로 가고 옛날상 지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하게 쓰이느냐? 우리가 배울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 방식, 부기 등기 방식. 소유권 이전 등기, 조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기 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 예, 부기 등기. 발음이 좀 이상했죠? 주기 등기. 자, 어쨌든 간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여기까지 대두가 돼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있고 1에 전세권자가 있다가 1에 부기로로 비 앞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 둘 다 이전 등기 끝났을 경우에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부기 등기죠. 이럴 경우 옛날 권리자를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이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했죠. 그럼 주등기 옛날상 놔두래요 지우래요? 주말에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이전 등기 하더라도 값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실행했나요? 그럼 옛날상 어떻게 하래요? 부기 주말이죠. 그럼 전세권을 다 지울까 아니면 A만 지울까? 다시 전세권 다 지울까? A만 지울까? A만 지워지는 거예요. A만. 조등기를 다 지워버리면은 부기 등기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얘만 지우는 거예요. 딱 봤더니 A가 지워져 있네. 쭉 찾아보니까 1의 부기로 B에게 전세권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방식이에요. 그럼 조등기로 가는 경우 옛날 상황을 놔둬라 지워라. 조등기는 지우는 게 아니란 얘기고 부기 등기는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읽어보게 되면 의의는 한번 권리들이 바뀌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절차에서 1번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번은 공동이래 단독이래요. 공동 신청할 등기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쭉 내려와서 권리 변경 등기는 실행이에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로 실행을 하고 종전사항을 지운다요. 부기 등기라는 게 옛날상 지워요 놔둬요? 지운다. 다만 등기상 이항기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항기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승낙서 있으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부기 등기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등기상 이항기인이 있음에도 이항기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항기인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에 의하고 변경 전 등기사항을 지워선 아니 된다. 이 5줄을 쭉 묶어놓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승낙받아서 부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이트클럽은 춤추러 가는 거지 부킹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 나이트클럽을 옛날에 10회 시험 볼 땐가 그때 가고 지금까지 거의 안 가고 있는데 가니까 민폐 끼치더라고요. 민폐. 그래서 전 집이 의정부니까 의정부에 나이트클럽이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10회 시험 볼 당시에 이제 강의하고서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서 술 한잔 먹고 어린 나이에 나이트클럽 놀라고 가서 이제 그 스테이지 바로 앞에서 맥주 먹고 이제 술 먹고 놀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 나이트클럽 가면 그러죠. 막 디스코 막 신나게 춤추다가 갑자기 따다 그러면 쫙 빠지지 않나? 몇 사람 놔두고?
몇 사람은 이제 짝이 있는 사람은 브루스 치고 나머지 다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여자분이 웬 남자가 얼굴 보고 춤추고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야. 이 정의의 사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서 춤추고 있는 거기가 가만히 쳐다봤지 이렇게. 지금은 모른 척할 텐데 그때는 너무 이 바른 생활 어린이가 돼가지고서 쳐다보니까 어머나 그러더니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제가. 잡으러 갔더니만 안 보여.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학원 안 나오더라고요. 바보같이. 그러더니만 들리는 소문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나이트클럽 안 가요. 의정부 한 군데서만 한 학원에서 17년을 강의했어요. 한 학원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의정부는 학원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 그 출신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연말 같은데 막리 난다고 나가서 술 먹다 보면은 시내가 조그마니까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래 그러고 안녕하세요 인사가 앉아 있으면은 전 1차 그 막리 날 2차 가본 적이 없어요. 1차에서 이미 꺾어져서 집에 실려 가야 돼. 아니 반갑다고 인사하면 그냥 안주 하나 시켜주면 되지. 꼭 술이 2병이 와요. 저기서 시켰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다 놓고서 있다가 안녕하세요. 저쪽에 또 2병이 와요. 그래서 왜 소주병만 이만큼 써가지고서 다 먹다 보면 결국은 꺾어져 집에 온 적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의정부 좁아서 그런 종로 시골 분위기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학원이 없어져가지고서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 명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 그럽니다. 그럼 등기 명인의 뜻은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 그럴 경우에 등기 명인의 표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등기 명인 권리자의 표시라는 것은 성명이 나올 것이고 등기부에 주소가 나오게 되고 주민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를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실행한 이후에 개명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 이름 바뀌겠죠?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뀔 것이고 태국 여행 갔다 마치 깨니까 어쨌든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가지고 없어지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대상인데 이게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발생하나요? 그건 아니니까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등기 신청은 의무 없겠죠? 의무는 딱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표제번호 몇 개월? 1개월. 소유권만 60일이니까 이름 바뀌었다고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했고 실행은 언제나 보기 등기입니다.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발생할 건 아니니까 언제나 보기 등기고 주등기로 말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의견 한번 읽어보시되 절차에서 등기 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명인 단독 신청에 의한다 나와 있고 단독은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자가 내야 될 서류, 등기표 정보나 인감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볼 건 없고요. 넘어가게 되면 3번도 생략하고 맨 밑에 4번, 맨 밑에 3번 빡 등기부 밑에 실행만 기억하세요. 딱 한 지문 나와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보기 등기가 한다. 그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만히 나눠서 보니까 이제 이쪽은 시체발 잠깐 보시고 표제부죠? 표제부는 다 무슨 등기 방식이에요? 조등기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쪽은 갑 끌고 들어오니까 다 무슨 등기 방식이 튀어나와요. 보기 등기 많이 나오죠? 근데 요건 언제나 보기 등기니까 한 지문 딱 나와요.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다. 요거밖에 안 나올 것이고 헷갈리 우수가 여기죠. 헷갈리 우수.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헷갈리니까 한 점을 외우시란 얘기예요. 물 좋은 때는 언제고? 주말.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는데 조용히 몰래 가는 게 아니라 승낙 받고 가니까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갑니다. 이걸 시면 잘 내요. 반드시 기억 좀 하시고 이제 페이지 339페이지에서 환매특약 등기인데 환매권의 경우는 매매계약이랑 동시매매 특약으로서 매 도인이 환매권을 가진 경우에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목적이 환매권을 등기하는 목적인데 환매권의 경우는 등기해야 성립할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할까? 등기 탭을 조금만 거꾸로 돌릴게요. 삐뚤 돌아서
환매권의 경우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등기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금방 이렇게 얘기했고 등기해야 성립해요? 아니죠. 등기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186조예요. 186조가 뭔가요? 처분할 때가 아니라 187조고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해라가 아니라 뭘 등기해라? 물건의 변동을 등기해라요. 등기는 물건 변동을 등기하는 거예요. 물건 변동.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요. 환매권이 물건이에요? 아니니까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를 요소로 하는 것은 물건의 변동이니까 물건만 대상인 거지 채권을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는 이유는 왜 등기하더라?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매권의 경우는 대항할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부터 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줄쳐드릴게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다시 갑이 다시 사오기로 환매특약을 맺은 경우에 이 환매권의 경우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매권의 경우는 등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은 없어요. 환매기간이 몇 년인가요? 가행규정으로 5년이죠. 그럼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계약 당사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 5년 내 환매권 을에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당사자끼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병이라는 자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제3자가 취득했네요. 이럴 경우 환매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환매권 행사할 때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을한테 해야 될까? 병한테 해야 될까? 환매권 행사는 을일까? 병일까? 아 화살표가 얼른 날아가 있는데 거기다 자꾸 을을 외치고 있어. 누구한테 환매권 행사해야 돼요? 병이에요. 병. 을 같은데 을에게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을은 집 2번 팔아먹는 모습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집 팔았잖아요. 병한테 또 팔아요. 얘한테. 이게 안 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환매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 사오려면 이 집을 팔아먹을 자에게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재 주인이 누구예요? 형 얘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지 을한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을이란 말이 나왔을까? 취소랑 헷갈려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 18세 먹은 미성년자가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 주고 샀을 경우에 나중에 미성년자인 갑 입장에서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할 경우 현존이익 반환하게 돼 있어요.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게 싫어가지고 병이라는 잽싸게 다시 매매계약을 통해 팝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 제3자가 있을 경우에 갑이 취소를 하게 되면 병 보호돼야 안 돼요? 선의 누가 보호된다고 막 민법을 개정하고 있어 지금.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제3자 선의가 보호되는 것은 107, 108, 109, 110 요 4개만 보호되는 거예요. 요 4개 점은 총칙 처음부터 끝에까지 선의 보호 안 돼요. 요 4개 외에는 어디만 보호된다고요? 7, 8, 9, 10조만 보호돼요. 그럼 무능력자는 107, 108, 109, 110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갑이 취소할 취소 누구한테 할까? 을한테 취소할까? 병한테 할까? 취소는 을 뿐이에요. 누구라고요? 을뿐. 병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이 뭘까요? 취소 앞에 없어진 말. 법률행위. 뭐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란 얘기예요. 앞에 없어진 말이. 그럼 뭘 취소해라?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갑은 누구랑 법률행위 체결했어요? 을이니까 법률행위에서 하면 을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환매는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사오려면 그 집을 팔아먹을 자가 누구냐 보고 사와야지 을에게 또 사오게 돼. 2번 팔아먹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은 뭐고? 법률행위를 취소하라 이 뜻이고 환매는 소유권을 사온다 이 뜻이에요. 사오려면 현재 소유자가 누군가 보고 사오는 거지 을에게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개 이해 갔어요?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대리 배웠죠? 대리. 대리 앞에 없어진 말은? 대리 앞에 없어진 말. 대리 앞에 없어진 말. 법률행위. 뭐의 대리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대리. 그럼 대리가 하는 일은? 법률행위만 인정한다.
법률행위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대리가 하라는 얘기죠. 법률행위 할 때 의사표시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그 의사표시 흠결하자가 발생했다. 누구 보고 결정하더라? 본인을 왜 봐? 의사표시를 대리가 해서 대리 보고 결정해야지. 그게 뼈대예요. 쭉 달고 들어가면서 이해하시면 쭉 튀는 것만 잡아내면 되고. 조건기한 배웠죠 또? 앞에 없어진 말은? 오케이. 법률행위 조건 법률행위 기한이란 얘기예요. 조건기한 어디에 붙여라? 법률행위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고 나가는 거예요. 법률행위 다 붙여요 조건기한? 그건 아니잖아. 단독행위 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쭉 빼뽑아내면서 예외규정 잡아내면 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법은 공부할 때 항상 앞에 없어진 말이 뭐다? 법률행위 그거로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환매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차이점 어디가 발생하느냐? 병원한테 예? 여기 보세요. 일로 분필. 자, 환매권 등기 했나요? 그러면 제3자 병원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게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에요. 제3자가 갖는 효력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환매 등기는 하거나 안 하고 당사자끼리 얼마든지 가능한데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는 이게 대항력이라는 얘기인 거지 등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여기 환매권의 그 목적에 대해 기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지워버리고 등기하는 거 봐야죠. 환매권 등기할 때는 매매계약과 환매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듯이 등기 신청도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등기에 접수 연월이라고 접수 번호는 같아요. 날짜 똑같은 것만 생략하고 접수 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계약을 같이 체결했죠. 날짜 똑같고 접수 번호 똑같아요. 그럴 경우 이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인데 요거 이전 등기도 한 건의 등기이고 환매 등기도 한 건의 등기입니다. 별건이에요. 건수가 두 건이라는 얘기 신청서도 두 장을 내야 돼요. 묶어서 한 건을 일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앞서 배울 때 가출 요건이 세 가지더라. 일단 등기소가 같을 것, 등기 원인이 같을 것, 등기 목적이 같을 것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 세 개 충족하면 일괄 신청을 인정해 주는데 이 두 개 등기가 이 세 개 충족하느냐요. 일단 등기소는 같나요? 예, 같다 똑같고 원인은 같아요? 틀리죠?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고 환매 등기 원인은 환매니까 원인 다릅니다.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 환매 특약 목적이죠. 목적 다르네요. 그럼 일괄 신청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신청서는 각각 별개로 가져와라 그래서 신청서 별개 신청서로 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별개 신청 정보로 내는 것이므로 신청서 몇 장 내라는 얘기인가요? 두 장 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청할 때 모형사가 될 것이고 신청하게 되면 환매 등기할 때는 매매와 입장이 반대니까 환매 등기할 때 매도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환매 등기할 때 매도인이 다시 사올 권리를 가진 자니까 권리자 입장이 될 것이고 매수인 의리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둘이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둘이 가는 이건 매매랑 반대 입장이에요. 공동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적을 사항은 최초 매매 대금하고 비용을 적는 것이 여기에 의무사항입니다. 두 개 적고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고 또 의무자가 누구래요? 다른 말로 매수인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야 될 서류 등기필 정보랑 인감을 낸다 안 낸다 이 문제를 따져왔는데 그럼 지금 이 환매 등기할 당시에는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될 것이냐 인감을 낼 것 이 문제 발생 또 한 겁니다. 등기필 정보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이건 안 내요. 왜 안 낼까? 뭐가 있어야 내지? 아니 저건 또 왜 없지? 잘 보세요.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를 따로 간대요? 동시에 간대요? 누가 따로 간다 그래서 금방 아우 참 짧다 이거 자 동시에 가죠? 어우 자 그럼 얘가 끝나야지만 매수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같이 신청할 당시에는 아직 매수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없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아직 없어서. 인감은 낼까요? 인감도 안 냅니다. 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참 급하다. 자, 인감은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 맞추실라나? 실판에서 우리 앞서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라고 배웠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 내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럼 을의 입장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건 소유권자일까 이외자일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아직 등기부에 이름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 소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애지 등기부상 이름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소유권자도 아니고 이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울 때 의무자가 있게 되면 정보 내고 인감 내는 말 떠들었지만 여기는 둘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이 이전 등기는 언제나 조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돼 있고 얘는 언제나 보기 등기예요. 세분하는데 이제 등기 실행하니까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돼 있다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2순위로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에 보기로로 갑명의로 환매 등기 실행해 줍니다. 환매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니까 이게 환매권이 태어난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예요. 환매권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논점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환매권은 형성권이긴 하지만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환매권을 팔아먹게 되면 환매권자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게 환매권을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이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보기 등기인가요? 예, 그럼 이해 보기로 태어났고 이전 등기했죠? 또 보기 등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권이 태어날 때 보기 등기고 다시 이전 등기도 보기 등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만들어진 것이 보기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보기 아싸 기타 보기에서 가능하니까 보기 등기 가능해요. 그럼 태어나서 이전까지 봤죠? 마지막에 환매권의 소멸.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둘로 세분을 하는데 하나는 환매권자가 5년 내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환매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환매권 살았어요? 죽었어요? 권리는 리필이 안 돼요. 한번 행사하면 그걸로 소멸해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취소권, 형성권이죠? 소멸사유 몇 개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게 취소권의 행사. 행사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냥. 그럼 환매권 행사해도 죽어요? 그럼 환매권 행사의 뜻이 뭘까? 다시 사갔다예요. 그럼 다시 사갔다는 얘기는 갑이 환매권자일 경우에 1, 2, 3순위로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환매권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행사하면 환매권 죽었나요? 죽은 사실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등기관이. 이것만 알면 돼요. 등기관 알까 모를까?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환매권자가 다시 사갔구나. 그럼 행사 했죠? 그럼 환매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등기관이 알 수 있으니까 이 환매 등기는 등기관이 직검할 수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환매권 행사 안 하게 되면 안 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이 몇 년이라고 떠들었어요? 금방 아까 5년이죠. 기간이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매 특약만 취소하는 경우 환매권을 해지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뭐 포기하는 경우 등등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유는 전부 다 공통적인 사유가 소유권을 다시 사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부 다 공동시효를 통해 말소하게 돼 있어요. 환매권을 말소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 두 개만 분리하시면 돼요. 공동신청할 때가 이거 또 하나가 직검말소가 있는데 어디가 특이한 점일까? 공동이 특이하다, 직검말소가 특이하다. 예? 저는 악센트를 주려고 거기 노란 색깔로 써놨어요.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공동인데 얘 하나만 직권이잖아요. 그럼 매를 맞아도 얘가 맞을까, 얘네가 맞을까? 얘가 맞아야지. 이해 갔어요? 그럼 환매 등기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공동으로 태어났지요? 말소할 때도 공동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사하니까 직권말소가 들어가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를 외울래요? 많은 걸 외울래요? 이게 낫겠죠, 아무래도. 요건 기억하시는 겁니다. 책 들어가서 여기까지 줄쳐드릴게요, 이제. 환매 의의는 얘는 등기하는 목적이 네 번째 줄에 환매 특약 등기를 통하여 환매권은 어떤 힘을 취득하게 된다. 대항력 가질 목적인 거지 성립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절차에서 1번이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반드시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들어오는데 매매 계약과 서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특약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겠지만 이 환매특약 등기는 입장이 바뀌니까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신청을 하는데 반드시 동시에 들어오되 신청서 몇 장 내야 돼요? 2장을 내다 보니까 환매특약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데 단 동시 신청하다 보니까 양 등기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는 같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에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예요. 최초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과로는 이꼬르 등은 안 보셔도 돼요. 대금하고 비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환매 기간은 강행 규정인가요? 5년 초과하지 못하니까 기간 따라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 환매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매수인이 의무자가 될 텐데 매수인이 내야 될 서류, 등기필 정보, 인감 내야 되느냐요? 정보 안 냅니다. 왜 안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인감을 안 내는 이유는 아직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4번 환매특약 등기의 경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냐? 보기 등기예요. 그 다음에 효력에서 몇 줄만 더 읽어볼 텐데 환매특약 등기는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환매특약 등기를 한 것으로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물권 설정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소유권 팔았죠? 환매 등기했죠? 그럼 우리 이 집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서 환매권 팔아먹었죠, 병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담보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하지만 환매특약 등기는 그 등기한 때보다 제3자 효력이 있다고 나온 거 설명드린 것이고 따라서 이제 거기까지 주칠 겁니다. 따라서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칠판에서 아까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다요. 제3자 기억나세요? 환매권은 을한테 행사했나요? 병한테 행사했나요? 병이죠. 환매 의무자는 병이지 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3자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 그 제3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까지 줄쳐놓으세요. 그 이유는 지금 안 건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보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환매권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예, 보기 등기에 보기 등기 실행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이 환매권의 말소 등기인데 이제 1번하고 3번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의 경우는 환매특약의 무효, 취소, 해제, 기간의 경과, 포기 등등등은 다 어떻게 말소하시고 공동 신청할 등기고 3번의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를 실행하더라. 즉 소유권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다시 직권말소가 들어간다요. 혼동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따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1번, 3번 두 개 비교하시는 거예요. 공동의 원칙인가요? 직권의 원칙인가요? 공동의 원칙이고 행사한 경우만 직권말소가 된다.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 등기하고 특별법 등기사항은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기 등기로 하는 것만 체크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고 잠시 쉬신 다음에 344페이지 등기 말소부터 다시 또 나가도록 하죠.